지구상에 존재하는 핵무기는 총 14,000여 개인데요. 이 중 약 1,800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발사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핵무기가 동시에 폭발한다면 그 위력은 대략 15,000메가톤에 달하는데 이건 히로시마 원폭의 100만 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단 115개의 핵폭탄만으로도 지구 오존층의 4분의 1이 파괴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10,000개가 넘는 핵무기가 한꺼번에 터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들의 역사와 함께 모든 핵무기가 동시에 폭발했을 때 지구에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무기의 역사는 한 남자의 후예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미 국방부로부터 군사 목적의 원자력 에너지 구현을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폭탄의 파괴력을 직접 목격한 뒤로는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성공적인 핵실험 이후 그는 고대 힌두 경전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죠. 나는 이제 죽음이 되었고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라고요. 이 말은 핵시대의 공포를 상징하는 문장이 됐고 그 이후로 각국은 더 강력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1954년 3월 1일 미국은 태평양 비키니 환초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캐슬 브라보라고 불리는 이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연료로 리튬 6 30%와 리튬 7, 70%를 사용했는데 문제는 리튬 7이 반응 초기에 중성자 하나를 잃고 리튬 6으로 변한다는 걸 몰랐던 거죠. 원래 설계된 폭발력은 5메가톤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리튬 7의 반응 때문에 실제로는 14.8메가톤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건 히로시마 원폭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위력이었고 폭발이 남긴 분화구는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했어요. 하지만 소련은 이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1961년 10월 30일 러시아 북극해의 노바야제물랴 섬 상공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무기가 폭발했습니다. 차르본바라고 불리는 이 수소폭탄은 57메가톤의 위력을 가졌는데요. 히로시마 원폭의 거의 40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이에요. 이 폭탄은 길이가 8m에 지름이 2m, 무게는 무려 27톤이나 됐는데요. 과학자들은 이걸 폭탄을 만든다기보다 작은 집을 짓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워낙 크고 무거워서 당시 기술로는 로켓에 탑재하는 게 불가능했고 특수 개조된 폭격기가 목표 지점까지 직접 운반해야 했죠. 만약 이 폭탄의 외피를 납 대신 감성 우라늄으로 만들었다면 폭발력은 100메가톤까지 올라갔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순수한 파괴력의 과시였던 셈입니다. 노바야제물랴 섬은 소련의 핵실험장으로 사용됐는데요. 이 섬에서만 총 224회의 핵폭발이 있었고 그 총 폭발력은 265메가톤에 달했습니다. 한 번은 지하에서 4개의 핵장치를 동시에 터뜨리는 실험을 했는데 총 4.2메가톤의 폭발이었거든요. 이때 지하의 압력이 리히터 규모 6.97의 지진을 일으켰고 8천만 통의 눈사태가 발생해서 2개의 빙하 하천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2.4km 길이의 호수가 새로 생겨났는데요. 핵무기가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죠. 같은 시기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B-41이라는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건 3단계 핵무기로 핵융합 단계가 이전 핵융합 단계를 압축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론적으로는 원하는 만큼 폭발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였어요. B-41은 길이 3.7m에 지름 1.3m, 무게는 4.8톤이었고 25메가톤의 폭발력을 가졌는데요. 1963년에 미국은 35메가톤짜리 탄두를 만들어서 타이탄2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역대 모든 핵무기 중에서 무게 대비 폭발력 비율이 가장 높은 무기였는데요. 1960년에서 1962년 사이에 약 500개가 생산됐지만 지금은 전부 퇴역한 상태예요. 현재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은 단 9개국뿐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6,450개, 러시아가 6,850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핵무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80개로 3위인데 미국과 러시아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죠. 나머지 국가들이 가진 885개의 탄두는 대부분 배치되지 않고 군사시설에 보관되어 있어요. 1985년에는 지구상에 7만 개의 핵탄두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 14,465개로 줄었고요. 이 중 9,335개가 군사용 비축분이고
나머지는 해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전에 배치된 건 3,750개인데요. 이 중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약 1,800개 탄두는 즉시 발사 가능한 고경계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언제든 사용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점이죠. 현재 미국의 가장 강력한 핵무기는 1.2 메가톤급 비언너 83이고요. 러시아는 사타니라는 별명을 가진 RS-288 사르마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750킬로톤짜리 탄두를 10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는데요. 유출된 러시아 문서에 따르면 카니온이라는 핵무장 자율 어뢰가 개발 중이라고 해요. 이 어뢰는 10,000km로 이동할 수 있고 100메가톤급 열핵무기를 탑재하는데요. 이건 지금까지 실험된 어떤 핵무기보다 최소 2배는 강력한 거예요. 러시아가 이미 한두 개쯤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모든 핵무기가 동시에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핵무기는 보통 2가지 방식으로 폭발하도록 설계되는데요. 지상 충돌 방식과 공중 폭발 방식이 있습니다. 공중 폭발은 특정 고도에서 터지는 건데 폭발 압력과 피해 범위를 크게 만들 수 있어서 대부분의 핵무기는 공중 폭발로 설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하 벙커나 미사일 사일로에 있는 핵무기들이 폭발한다고 해도 피해가 적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만약 모든 핵무기가 한꺼번에 터진다면 초기 폭발만으로도 주변 지역이 몇 시간 동안 불타오르면서 거대한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독립탄두를 탑재한 대형 미사일들은 사일로 안에서 증발해버리면서 대부분의 폭발이 상단 출입구로 빠져나가는데요. 이게 마치 인공적인 방사성 화산처럼 작용해서 녹아내린 분화구를 만들고 방사성 입자들을 주변에 뿌리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단 115개의 핵폭탄만으로도 단 2년 만에 지구 오존층의 25% 이상이 파괴되는데요. 대기 중 보호가스가 줄어들면서 태양의 해로운 자외선이 그대로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죠. 14,000개의 핵무기가 터지면 이건 그냥 게임 오버예요. 미사일이 단 한 발도 사일로를 떠나지 않았다고 해도 바닷속 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들은 엄청난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수면 가까이에서 터지느냐, 해저 가까이에서 터지느냐에 따라 대규모 지진과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만 해도 18척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각 잠수함은 24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미사일 하나당 최대 8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18척의 잠수함이 세계 각지에서 약 230메가톤씩 수중 폭발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이건 미 해군만의 이야기고 다른 나라 잠수함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죠. 만약 전 세계의 모든 핵탄두를 한 곳에 모아서 동시에 터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탄두의 폭발력이 같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균 핵무기가 750킬로톤에서 1.2 메가톤 정도라고 보면 총 폭발력은 15,000메가톤 이상이 될 겁니다. 이 정도 폭발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폭발의 빛이 우주 공간까지 퍼져나갈 거고 남겨진 분화구는 어마어마한 크기가 될 겁니다. 퍼져나가는 방사능만으로도 며칠 안에 지구상의 생명체가 끝장나게 되는데요. 폭발 위치에 따라서는 거대한 지각판 이동이 일어나면서 연쇄 반응으로 전 세계에 대규모 지진과 화산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지구는 아마 살아남을 거예요. 다만 핵겨울을 겪으면서 모든 생명체가 대규모 방사능에 의해 사라지게 되겠죠. 다행히 세계의 모든 핵무기를 한 곳에 모아서 동시에 터뜨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엑스맨에 나오는 아포칼립스 같은 존재가 아닌 이상은 말이에요. 하지만 핵전쟁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고 운명의 날 시계는 자정까지 2분 남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디 그 시계가 자정을 치는 일은 영원히 없기를 바랍니다.